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에서 2026년 3월 19일 신입 직장인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 꽤 무겁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률이 93.1%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파업이 기정사실화된 거죠. 노조 집행부는 파업 전부터 회사 손실을 10조 원으로 추산했고 공정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민감해요.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이 5월인데 이게 차세대 HBM4 제조 시점과 맞물려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4를 발주한 상태라 납기 차질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37.3%를 차지하는 상황이니까요. 업계에서는 수주 경쟁에서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하더라고요.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에 자사주 20주까지 제시했는데 노조가 거절했고요.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 성과금 상한선 폐지입니다. 현재 50%인 상한을 없애달라는 건데 사내에서도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오늘 생활 밀착형 경고 기사도 있죠. 월세 사기 얘긴데요. 이게 이제 AI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진화했어요. 공인중개사 명함이나 등기부 등본을 AI로 위조해서 신뢰를 얻은 뒤 가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게 더 무서운 부분이죠. 피해자 한 분은 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만 10명이 연락해왔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같은 아이들을 바꿔가며 반복 범행이 가능한 구조예요. 특히 단기 월세를 급하게 구하는 분들을 집중 공략한다고 하니 계약 전에 실제 집주인 여부와 공인중개사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63%를 넘었다고 하니 이런 사기 시도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싶어요. 이어서 금융권 소식인데요.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내도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I를 블랙박스로 규정하면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AI가 기존 IT 시스템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금융당국이 이달 중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KB금융지주 회장은 AI를 준법 감시 데이터 수치화, 시각화에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AI 내도 통제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거 관련 기사도 하나 짚어볼게요. 공공임대주택, 특히 장기전세객인데요. 장기전세 퇴거 가구 14,902곳 중 자가를 마련한 비율이 불과 8%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원래 임대주택은 거주자가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가면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퇴거를 안 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맞벌이를 포기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로만 수입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야 할 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죠. 공공임대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더 촘촘한 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엔 좀 밝은 소식도 있죠. AI 프레젠테이션 툴 감마 얘기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가 억명인 플랫폼인데 한국 이용자가 250만 명이에요. 별도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1년 만에 108% 성장했다고 하니 대단한 수치죠. 감마 CEO가 이번 글로벌 투어 첫 방문지로 서울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한국에서 새 디자인 서비스 감마 이매진도 처음 공개했고요. 인포그래픽, 로고, 소셜 이미지 같은 시각 콘텐츠를 AI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챗 GPT, 클로드 같은 AI 솔루션과도 연동이 된다고 하고요. 작년 시리즈 B로 약 1,000억 원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니까 신입 직장인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폭 소식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께 직접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산후조리비가 기존엔 아이 수 관계없이 100만 원 일괄이었는데 이제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은 15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임산부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셋째 이상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달 30일부터 적용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서울 합계 출산율이 0.63명인 상황에서 둘째 이상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성 파업부터 AI 사기, 주거 정책까지 신입 직장인 라이프와 맞닿은 뉴스들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